똑같은 스펙, 비슷한 성적, 추천서도 비슷한데 누구는 합격하고 그리고 누구는 떨어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에세이인데요. 저는 오늘 합격하는 에세이 그리고 떨어지는 에세이의 차이를 설명드릴 정작가입니다. 저는 에세이, SOP, PS 추천서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너가 뭔데 이런 걸 설명하니?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연대 심리 경영학과를 나와서 액센추어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있었고요. 삼성에서 삼성 전사전략에 있다가 주쿠 MBA를 다녀온 후 레노보라는 테크 회사에서 전사전략을 하면서 정말 한 10여 년 동안 사람을 설득하는 글을 끊임없이 써왔습니다. 제 이 사람을 설득하는 글 쓰는 방식을 바탕으로 요즘은 에세이를 쓰고 있고요. 그러면 에세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쓸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는 한 16가지 단계로 작성을 하는데요. 딱 봐서 이게 무슨 에세이 쓰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이거는 단지 에세이를 쓸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모든 종류의 글을 쓰실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러브레터를 쓰실 때도 충분히 가능한데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면 글쓰기의 목적을 확인한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너 왜 쓰니? 너 이걸 왜 쓰니?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쓰려고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읽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지 말자는 것이 두 번째, 독자의 관점에서 생각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뭔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소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실 것 같아서 각각 단계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글쓰기의 목적을 먼저 낀 해야 합니다. 글쓰기의 목적, SOP, PS, 에세이에서 목적은 뭘까요? 메시지를 읽는 사람이 글을 읽고 나서 아, 얘는 진짜 우리 학교에 딱 맞는 사람이네? 글을 쓰셔야 돼요. 그게 뭐냐? 도대체 딱 맞는 사람? 이게 너무 추상적인가?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각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자, 먼저 학부생은 너네 학교 학생들의 수준, 명성,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편입생은 나는 너네 학교 수업을 따라가고 졸업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줘요. 또 석사, 박사생은 교수의 연구 혹은 연구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막상 글을 쓰시다 보면 이 목적을 항상 까먹어요. 그래서 딱 붙인 다음에 글을 쓰다가 다시 돌아가서 보고 이게 그런 글로 보이나? 이게 그렇게 보이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까먹어요. 저도 그랬고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저는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쓰는 에세이 쓰는 거 너무 어렵지만 내가 진짜 막 몇 시간을 써서 썼는데 에드컴 혹은 이 에세이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뭐 몇천 명, 몇만 명 에세이를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에세이를 뽑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에세이를 읽는 사람은 두 부류예요. 크게 두 부류. 한 부류는 에드컴, 또 다른 부류는 교수님. 에드컴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프로파일에 올라갈 넘버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마다 다 랭킹이 있어요. 매년 이 학교가 뭐가 좋고 학교마다 랭킹이 매년 나오기 때문에 그 랭킹에 도움이 될 만한 학생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적, 성별, 성적, GRE, GMAT 등등등이 있을 거고 그리고 MBA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는 별로 안 좋은데 학과가 되게 취업이 잘 될 것 같은 학과야. 그러면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학사 혹은 편입 같은 경우에는 졸업률하고 취업률을 중요시하고요.
석사, 박사 같은 경우에는 졸업률을 중요시합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교수마다 다 다른데, 교수는 내 수업을 혹은 연구를 따라갈 수 있는가? 혹은 랩실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나? 혹은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지? 등등의 다양한 거를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과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두 부류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건데, 과연 나는 이 중에서 어느 정도이지? 나는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좀 강조해야 되지? 나의 강점은 뭐지? 이 사람들한테 나의 어떤 거를 어필해야 되지?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성적이 너무 좋아. 그러면 에드컴이 좋아할 만한 거죠. 그러면 이 에드컴이 좋아할 만한 거를 에세이에 꼭 쓰셔야 돼요. 성적이 막 4.0 만점이다. 그러면 그냥 레주메나 트랜스크립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에세이도 쓰셔서 내가 이거를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어. 뿐만 아니라 난 뭘 했어. 라는 식으로 나의 강점을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드컴이 성적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에드컴 입장에서는 안 뽑을 수가 없어요. 역으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원하는 교수님 리서치를 하다 보면 교수님이 하는 무슨 연구가 있어요. 근데 그 연구랑 나랑 관련된 게 많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에세이에 가장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에세이를 보면 교수님이 이길 수 없게 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떤 걸 듣고 싶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시로 갖고 왔는데, 제가 듀크 출신이기 때문에 듀크에서 Class of Profile 이런 게 있어요. Our students by the number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쭉 보시면 54만 명이 지원을 했고 이 중에서 1차 합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지원했으면 5명만 합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치열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성적과 이런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자기가 숫자로 봤을 때 내가 어떤 걸 하이라이트 해야 되고 어떤 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비슷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자. 지원서 패키지에 들어가는 자료는 학점 학교, GRE, GMAT, 토플 혹은 이력서, 에세이, SOP, PS, 추천서, 인터뷰인데 각각의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학점은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지원할 시기에는 변경이 불가능하죠. GRE, GMAT, 토플도 거의 변경하기는 어렵죠. 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어권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역량을 측정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1, 2개월 이상은 필요하죠. 최소한. 그리고 이력서나 CV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 혹은 자신의 관심사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고, 주로 하드 팩트 위주로 활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수정은 가능하지만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바로 수정을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으로 에세이는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건데 가장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추천서 혹은 인터뷰 같은 경우, 추천서는 외부 시선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고 어느 정도는 변경 가능하기도 하고요.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리고 핏을 보려고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변수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 만약에 학점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토플은 이력서 관련된 액티비티 몇 개 있지만 학점이 안 좋은데도 이거를 메이크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에세이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학점이 매우 안 좋아. 근데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학점을 할 시간에 나는 사업을 했어. 사업을 하느라고 학점을 관리를 못했어. 하지만 나는 사업이 매우 잘 됐어. 혹은 내가 학점이 매우 안 좋은 이유는 이때 매우 많이 아팠어. 근데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업을 끝까지 가서 뭘 했어.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에세이에서 보여줄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학점이 매우 좋아도 에세이에 적어야 되지만 학점이 매우 낮아도 에세이에 그 이유를 백업할 수도 있어요. 혹은 이력서에 관련된 액티비티가 너무 없어. 근데 갑자기 뭐 커리어를 체인지 하거나 아니면은 전과를 계속 하신 경우에는 에세이에 그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읽는 사람 입장에서 아 얘는 왜 이렇게 이런 커리어 체인지 혹은 전과 체인지가 많지?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에세이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토플이나 GRE, GMAT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영어 수준이지만 이런 아카데믹한 곳에서는 리즈닝이라든가 논리적인 그 프로블럼 솔빙 혹은 어떻게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에세이에서 만약에 GRE, GMAT, 토플이 매우 안 좋아. 그럼에도 그거를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방법은 에세이에서 얘기를 전달하는 순서가 매우 논리적이면 그것도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 됩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을 할 건지, 그러니까 자신의 지원서 패키지를 보면서 에세이를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보니까 이렇게 됐다 라는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에세이를 나는 어떻게 쓰겠다, 어떤 용도로 쓰겠다, 혹은 내가 성적이 나쁘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걸로 쓰겠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 소재를 찾는 거죠.